가지밭에서 허리를 숙이던 그날, 흙 묻은 잎사귀 사이로 조용히 스며든 체온이 있었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따뜻한 기척에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죠. 사별한 지 100일. 혼자 된 삶에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가지밭에서 느낀 그 손길은 외로움에 덜 익숙해졌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 손길은 다정했고 말 한마디 없이 내 곁에 서 있던 그 사람은 내가 잊고 지냈던 계절의 냄새처럼 익숙했어요. 우리 둘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일까요? 그의 말은 위로였고 그의 침묵은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가지밭은 단순한 밭이 아니게 되었죠. 슬픔을 묻고 마음을 심고 느리게 피어난 인연이 싹튼 곳. 이 이야기는 삶의 절반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시작된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이 작은 이야기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가지꽃처럼 피어난 그 조용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연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7년째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손이 먼저 그쪽으로 향했죠.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지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초록빛 잎사귀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심어놓고 간 가지들이었죠. 처음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헤맸는데 이제는 가지들의 속삭임을 알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가지줄기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하루를 보냈죠. 점심도 밭에서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소리만 들릴 뿐 정작 화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막함을 달래려는 몸부림이었죠. 밤이 되면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가지가 또 자랐어. 당신이 좋아하던 그 품종 말이야. 벌써 주먹만 해졌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연숙은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웠어요.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죠. 딸 지혜는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연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아빠 냄새가 아직 남아있거든. 그렇게 연숙의 하루는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혼자 밥을 먹고 밤에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감했죠.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끔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연숙이 평소처럼 가지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연숙은 가지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허리를 펴려고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따뜻한 손길이 조심스럽게 연숙의 허리를 받쳐주었어요. 깜짝 놀란 연숙이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깊고 다정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연숙은 당황한 채로 물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모르는 얼굴을 보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저는 한도진이라고 합니다. 저기 언덕 너머 집에 살고 있어요. 도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연숙은 그제야 언덕 너머에 누군가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아, 그럼 귀농하신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지나가다가 혼자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도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숙은 오랜만에 타인의 배려를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고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왔거든요. 연숙은 서둘러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누군가의 친절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 아닙니까? 도진은 자연스럽게 연숙 옆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세심했어요.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농사일 배우고 싶었어요.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진의 겸손한 태도에 연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일했어요. 가끔 도진이 농사일에 대해 물어보면 연숙이 답해 주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렇게 함께 일했습니다. 도진은 일어나며 흙을 털었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연숙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지내온 일상에 누군가가 끼어든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도진의 눈빛이 너무 순수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신다면. 그날 밤 연숙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 내 일을 도와줬어. 참 오랜만이야. 그 다음 날부터 도진은 정말로 가지밭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연숙도 점차 도진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어요. 도진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일손은 야무졌습니다. 무엇보다 연숙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가지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뿌리가 썩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며칠에 한 번씩 주면 되나요? 날씨를 봐가면서 해야죠. 흙을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연숙이 흙을 움켜쥐며 설명하자 도진도 따라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연숙의 손 옆에 놓였을 때 연숙은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연숙이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앉아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부부 같았어요. 도진 씨는 왜 갑자기 농사를 지으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연숙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아내도 몇 년 전에 먼저 갔고요. 도진의 목소리에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제야 도진의 눈빛에 자신과 같은 상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을 7년 전에 보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분들께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흘렸어요. 그날 이후 연숙은 도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이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장터에 가게 되었는데 도진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연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았습니다. 도진은 연숙이 고르는 채소들을 조용히 들어주며 따라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연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숙 씨,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도진이 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밭가지가 더 맛있어요. 집에 가져가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연숙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와 일상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숙 씨,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연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다면 진작에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진이 없는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일손도 필요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낫네요. 그날 밤 연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을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모르게 변하고 있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도 말이 줄어들었어요. 여보, 나 요즘 이상해. 누군가 생각하며 잠들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연숙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연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비가 오면 밭일을 할 수 없으니 도진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도진이 없는 하루는 뭔가 빈 것 같았습니다. 정오쯤 되자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성기게 떨어지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연숙은 혹시나 해서 창가에 서서 가지밭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비를 입은 도진이 빗속을 헤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급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진 씨, 왜 이런 날씨에? 비가 와도 할 일이 있잖아요. 지지대 점검도 해야 하고요. 도진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연숙은 얼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말 무리하실 필요 없는데요. 연숙 씨가 혼자 하시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두 사람은 함께 가지밭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가지들이 더욱 푸르렀어요. 도진은 쓰러질 뻔한 지지대를 바로 세우고 연숙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더 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연숙의 집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어요. 참 오랜만에 내리는 비네요. 도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요. 가지들이 좋아할 거예요. 연숙도 대답했지만 정작 마음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따뜻한 체온이 옆에서 느껴졌거든요. 연숙 씨, 네, 제가 너무 뻔뻔한 말을 해도 될까요? 도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연숙도 덩달아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연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연숙 씨를 좋아합니다. 연숙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처음 뵙던 날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연숙 씨가 가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따뜻한 사람이 혼자 지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도진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꾸밈없는 그의 마음이 빗소리와 함께 연숙의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연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그렇다고 하고 싶었지만 7년 동안 지켜온 남편에 대한 마음 때문에 복잡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진은 연숙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빗방울이 처마 밑까지 날렸습니다. 도진이 자연스럽게 연숙을 감쌌어요. 연숙은 도진의 품 안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도진 씨, 연숙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을 때 도진은 조심스럽게 연숙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연숙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숙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도진은 젖은 옷을 말리며 앉아 있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숙은 남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런데 난 아직 살아있어. 마음도 살아있고. 도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연숙은 마음 한편으론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딸 지혜는 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예고 없이 지혜가 남편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연숙은 깜짝 놀랐어요. 마침 도진이 가지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혜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연숙은 서둘러 창문을 닫으며 도진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어요. 갑자기 왜 왔니?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으셔서 궁금했거든요. 지혜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괜히 화장을 더 진하게 한 것 같아 얼굴을 돌렸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엄마, 누구세요? 밭에서 일하시는 분. 창밖을 내다본 지혜가 물었습니다. 연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 그냥 이웃분이야. 가끔 도와주시거든. 남자분인데요? 혼자 사시는 엄마 집에 남자분이 와서 일해주신다고요? 지혜의 목소리에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연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어요. 바로 그때 도진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흙이 묻은 손을 닦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남편처럼 보였어요. 연숙 씨, 오늘 일은 마쳤습니다. 내일 또. 도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연숙의 딸과 사위가 서 있는 걸 보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진이라고 합니다. 도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이 누구시죠? 연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혜야, 이분은 도진 씨라고 해. 몇 달 전부터 농사일을 도와주시고 있어. 도와주는 게 전부예요? 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연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폐를 끼친 것 같네요. 폐를 끼쳤다뇨? 정확히 어떤 관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연숙이 나섰어요. 지혜야, 너무 그러지 마. 도진 씨는 좋은 분이야.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아빠를 벌써 잊으셨어요? 지혜의 말에 연숙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난 아빠를 잊은 적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시고. 지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는 당황해서 아내를 말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을 하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연숙은 딸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도진은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따님, 어머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드세요? 지혜야. 연숙이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숙 씨,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따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도진 씨,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도진이 떠난 후 지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7년밖에 안 됐어요. 연숙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이 겨우야? 나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 그날 밤 연숙은 혼자 남겨진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장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 지혜가 돌아간 후 일주일 동안 도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혼자서 가지밭을 돌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연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숙이 아주머니 한 분 만나고 가세요. 이장님과 함께 온 사람은 도진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연숙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진이가 연숙 아주머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사실 도진이는 아주머님 남편분과 군대 동기였거든요. 연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가요? 네, 이병철 씨 맞죠? 도진이가 늘 그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에 예쁜 아내가 있다고 정말 사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연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친구 이야기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도진이가 이 마을에 온 건가요? 맞습니다. 병철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뵙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도진이도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암으로 5년 전에요. 그 후로 죽을 것 같다고 하더니 아주머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진이 자신에게 끌린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도진이는 어디 있나요? 집에서 짐을 싸고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따님이 반대하시니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숙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디 사는지 알려주세요. 연숙은 처음으로 도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언덕 너머 작은 집에서 도진이 정말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진 씨, 도진이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연숙 씨, 왜 여기까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우리 남편과 친구였다는 걸. 도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왜 숨기셨어요? 연숙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면 동정으로 생각하실까 봐서요. 그냥 연숙 씨 자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분이네요. 연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철이가 늘 말했어요. 군대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한도진이라는 이름도 자주 들었고요. 도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 친구가 바로 도진 씨였군요. 그럼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숙 씨, 저는 병철이 형을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제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연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철이도 알 거예요.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아내를 돌봐준다는 걸 고마워할 거예요. 도진이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번엔 숨기는 거 없이.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혜를 설득해야 해요. 함께 해봅시다. 그날 저녁 연숙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과 남편의 인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7장 마이너스 용기 내어 다시 손 내밀다. 연숙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며칠이 지났지만 지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짐 싸는 것을 멈추고 연숙과 함께 답답한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 모두 지혜의 마음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엄마.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요. 그분과 아빠의 인연 이야기도요. 연숙은 숨을 죽이고 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그런데 막상 다른 남자가 나타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도 여자였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아내로만 생각했거든요. 연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하고 제 감정만 앞세웠어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 한도진 씨가 정말 아빠 친구가 맞나요? 응, 정말이야. 내 아빠가 군대에서 제일 친하게 지낸 친구래. 그럼 아빠도 알겠네요. 자기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걸. 지혜의 말에 연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엄마를 놓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연숙은 도진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진은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진 씨, 연숙이 부르자 도진이 돌아보았습니다. 지혜가 전화했어요. 우리를 이해한다고 행복하라고 하더라고요. 도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연숙 씨,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늙어가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았지만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연숙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도진도 함께였어요. 여보, 이 사람 기억나지? 내가 늘 이야기하던 한도진이야. 도진도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형,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형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연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다음 날부터 도진은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연숙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사연을 알고 나서는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네. 서로 외로웠을 텐데 잘 됐어. 이장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마을에 좋은 부부가 하나 더 생겼구만. 연숙과 도진은 손을 맞잡고 가지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